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 4학년 재학 중인 신성은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융합 특강 기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러닝부터입니다. 러닝의 스텝 1에 대해서 언제인지는 제 2년 전 2학년 1학기 때 토픽은 제가 학교에서 전공 필수 과목으로 들었던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수업이었고, 러닝 타입은 그때 당시는 코로나가 없을 때라 대학교 대면 현장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 수업을 들은 목적은 일단은 전공 필수이기 때문에 졸업을 위해서 들었던 게 가장 첫 번째고, 그리고 뭔가 다들 들으니까 커리큘럼에 따라서 나중에 힘들지 않기 위해 지금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스텝 2입니다. 일단 케이스 1, 케이스 2 중에 저는 케이스 2에 해당하는 수업이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따로 있고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교수님이 있고, 그리고 제가 수업을 듣는 러너인 입장의 케이스 2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텝 3, 어느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나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가 된 저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업을 듣고자 하는 목적이, 제가 이 수업을 정말 듣고 싶고 뭔가 공부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들어야 하니까 들어야 되는, 그래서 정말 별 생각 없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의욕도 생기지 않았고, 그 의욕이 없는 것이 공부와 연결이 되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러닝의 네 번째 단계인 이번 수업에 배운 것을 기반으로 이전에 배웠던 내용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을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을 때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그룹을 짓고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그 데이터가 어느 그룹에 속할지 예상하거나 예외 사례들을 찾아내는 등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습득하는 지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우리가 생활을 살아오면서 많은 데이터들을 접하는데 그 데이터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데이터들을 더 쉽게 사용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그룹을 지어 더욱더 유용하고 효율적이게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이나 다른 여러 분야들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러닝의 스텝 5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배운 새롭게 적용한 방식과 이전에 그냥 내가 수업을 들었을 때의 방식과 비교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새롭게 적용한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뭔가 주체적으로 이 수업을 왜 들었어야 하며 이 수업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었고, 또 이 수업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수업에 흥미가 생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티칭입니다. 티칭의 스텝 1은 이전 것과 그대로 이어서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을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2학년 1학기이고 토픽도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이고,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을 들은 이유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전공 필수이기 때문에 졸업을 위해 필요했던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수업에 대해 티칭 이밸리에이션 아이템과 티칭 이밸리에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거의 예스 쪽으로 치우쳐서 평가를 했는데, 이 이유는 교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러한 내용들이 연구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제 여러 예시들을 드시면서 꽤 자주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에서는 엄청 예스라고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래도 이제 수업에 대한 다른 내용들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수업 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질문보다는 살짝 가운데로 치우쳐진 모습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평가는, 세 번째 평가는 거의 예스 쪽에 치우쳐 있는 평가인데, 이 이론들이 어떻게 하다 나왔고 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파트를 나갈 때마다 자주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예스에 치우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에서는 이론들을 많이 배우기는 했는데 이 이론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설명을 해주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중간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수업은 내용을 배울 때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왜 중요하고 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지 평가를 했는데, 중간 쪽으로 평가를 한 이유는 해당 내용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기는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고, 아주 중요한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중간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내용은 탑다운 매너 방식으로 강의를 설명하셨는가 였는데, 솔직히 조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고 쉽게 해주셨지만 이것이 뭔가 탑다운 매너라는 형식보다는 그냥 강의 커리큘럼에 있는 순서대로 설명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살짝 노에 치우쳐진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테스트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스텝 1에 대해서 하자면 제가 최근 5월에 정보 처리 기사 2차 필기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시험을 본 이유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평가 방식에 내가 이해를 잘하고 얼만큼 이 지식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였는데 사실 정보 처리 기사 필기 시험은 그런 내용보다는 그냥 단순 암기, 이론에 대한 암기 위주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또 그런 내용 외에도 이론에 대한 내용도 너무 어렵게 나온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한 케이스의 시험이기 때문에 노의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도 이어서 마찬가지로 이해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정말 그냥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서도 정말 그냥 딸딸딸 외우기만 하면은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노 쪽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 지식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잘 되었나의 부분이었는데 공부하는 과정 내에서도 일단 이 내용이 왜 만들어지고 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평가에서도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 쪽으로 평가를 하였고 또 네 번째는 이 커넥션에 대한 이해에 대한 평가 내용인데 연결성을 보여주지는 거의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의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섯 가지 과목 사이의 연결성도 부족했을 뿐더러 그 과목 사이에서도 배우는 내용들의 연결성을 많이 보여주지는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한 파트 한 파트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 평가 내용은 이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를 했는가 였는데, 배우는 과정 속에서도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내용을 하지 않았고, 그냥 해당 내용에 관한 것만 설명을 하고 테스트를 보았기 때문에 노 쪽으로 평가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테스트가 학생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것은 중반이라고 평가를 한 것이 일단은 개인적으로 어, 외우는 내용이 많기는 했지만 지식 자체를 습득하는 것에는 도움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예 노로 치우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이것이 크게 뭔가 평가를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중간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이밸류에이션의 스텝 3, 스스로 테스트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컴퓨터 사이언스에는 크게 두 가지로 수업을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론 위주의 수업이고 두 번째는 실습 위주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론 위주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의 이해도와 이 내용이 왜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기존의 방식과 똑같은 시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의 문제가 다만 그냥 단순히 그 이론에 관한 것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또 연관성 그리고 왜 배워야 하고 또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테스트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발표 형식을 통해서 스스로가 더 많이 고민을 해보고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표 형식의 평가 방식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실습 위주의 수업은 제가 이번 학기에 데이터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을 한 내용을 기반으로 고안을 해보았는데 팀 프로젝트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 프로젝트를 통해 뭔가 동기부여도 많이 되었고 전체적인 내가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 전부를 아우르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스스로 복습을 해볼 수도 있었고 스스로 적용을 해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해도를 넘어서 적용까지 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가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크리에이션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선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 이 크리에이션에 대한 게 워킹 업 크리에이션인지 플라잉 업 크리에이션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 이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션은 플라잉 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크리에이션에 대한 다른 부분의 평가인데 이피션시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을 때 효과가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스 쪽으로 평가를 하였고 또 제너럴리티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을 때 현재 모든 사람의 관심사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방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스 쪽으로 판단을 하였고 또 유니크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코로나에 대해서는 아주 보편적인 주제이지만 제가 이 내용을 듣기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한 IoT를 접목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유니크니스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발표를 효과적으로 표현에 대한 방법인데 우선 동기가 잘 드러나 있는가에 대한 평가인데 yes라고 평가한 이유는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는지가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yes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 내용에서는 일단 동기도 잘 나와 있고 또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이전에 없던 주제로 제너럴리티와 유니크니스를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탑다운 매너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yes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 스텝 3로 이게 과연 단계를 통해 잘 설명을 하고 있나라는 파트였는데 저는 대체로 yes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의 기준이고 제가 아닌 아예 지식이 학생들 중에서도 아예 베이스 지식이 없는 사람이 들을 경우에는 그 구분하는 단계가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해 단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스 쪽이기는 하지만 완전 예스에 치우쳐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텝 4입니다. 우선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 대한 발표임을 알 수 있고 또 그 학생들을 고려해서 발표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평가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융합 특강 기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